북한이 6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 23진 최영함이 처음으로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대해적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해군이 더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6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6일 오전 7시 34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최근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명확히 드러난 북한의 무모함을 재확인할 수 있는 엄중한 도발 행위이다. 또한 우리 군은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도발이 계속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 감행한다면 북한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전 9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의 발사체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입니다. 또 김정남 암살 사건 등에서 보인 잔악상과 무모함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졌을 때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에게는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현재 실시 중인 연합훈련을 철저히 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긴급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체제에 대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은균 한반도 교섭본부장도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긴급 통화를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차질 없이 배치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긴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압박을 위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김관진 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역시 이날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일본의 가나스키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평가를 공유하고 212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에 이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를 김정은 체제 결속과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 조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군은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정부의 대북 제재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보고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이 김정은 체제를 결속하고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상황에 대한 반발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조기에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북한의 의도와 진행 상황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 제고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국방부는 미군과 함께 보다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KRFE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대북 대응 결의를 현시할 예정인 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에 통합 화력 경멸 훈련을 실시해 연합 합동의 화력과 첨단 무기 체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찰 위성 사업 착수와 엠셈 양산 등 한국형 삼축 체계를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은 매년 3, 4월 한미 연합훈련 기간 때마다 도발을 강행해왔습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독수리 훈련 엿새째인 6일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는데요. 최근 3년간 북한의 도발 일지를 심예슬 하사가 정리해봤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3년간 키리졸브 훈련 동안 총 42발의 미사일 혹은 방사포 도발을 자행해왔습니다. 연평균 14발을 쏜 셈입니다. 2014년에는 총 17발의 미사일을 훈련 기간에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2월 27일과 3월 3일 단거리 미사일을 각각 2발씩 발사했으며 3월 26일에는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안으로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2015년 키리졸브 훈련에는 총 9발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3월 2일 서해 남포 지역에서 동해안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12일에는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연합훈련을 4일 앞둔 3월 3일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3월 10일에 또다시 동해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18일에는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사흘 뒤 21일에는 김정은의 참관 아래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고 이어 29일 원산 일대에서 내륙 지방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 따라 매년 이어지는 한미연합훈련 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 나와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 기자의 리포팅도 있었지만 북한이 최근 몇 년간 한미연합훈련 때마다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난 3일이었죠.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한 바도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예, 통상 북한은 그 3월, 4월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연습이 있을 때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의 그런 맥락에서 도발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 2월 12일 날 고체 연료 기반의 북극성 2의 시험 발사, 그리고 그 다음 날 김정남 암살, 이것이 몰고 온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무역 제재가 강하게 부과됐고, 미국 또한 이에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 궁지에 몰린 측면이 있어서 더 한번 궁지에 몰렸지만 더 한반도 정세를 흔든다는 차원에서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외신들도 앞다퉈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발전한 것을 보여준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2월 10일에 그 고체 연료 기반의 북극성 2, 이것이 아마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아마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이 발사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미사일의 세대 교체, 왜 세대 교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북한의 미사일은 액체 연료 기반이었습니다.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정보 탐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고체 연료 기반은 그냥 발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미사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북극성 2의 연장에서 북한의 기존의 노동이나 스커드를 고체 연료 기반으로 바꾸는 차원의 시험을 했다면, 이것은 북한 미사일의 굉장한 진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결국에는 강대강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무기 재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네. 네, 북한의 이번 도발이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 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김정은도 뭔가 초조함을 보여주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도 원래는 미국의 내치에 집중하고 미국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뭔가 밖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와 그 김정은의 약간의 그 예측 불가능한 퍼스널리티를 가진 이 두 플레이어가 한반도 동북아를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큰 게임에서 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특히 이번에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진행되고 있는데, 이 3, 4월이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좀 다가오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최근 김정남 암살 사건도 있고 한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국을 비롯해서 동북아 정세, 또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이 계속 북한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영업정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제 여론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그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그런 좀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그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이번 도발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흔들려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아마도 보여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일 이쪽에서는 북한이 계속 고삐 풀린 어떤 짐승처럼 이렇게 국제사회나 어떤 경고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결속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죠. 한미일이 결속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이런 것이 향후 3, 4월 동안 이루어질 동북아의 어떤 전략적인 환경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사드 배치라는 가장 큰 현안을 풀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보복성도 조금씩 거세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사드 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하지 않나 하는데요.
네, 북한의 그 미사일의 기술의 진전 그리고 도발, 북한의 의도 이런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적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사드 배치는 점점 그 논리의 뒷받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부 사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사드 배치에 대한 논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 북한 도발, 이러한 도발로 인해서 그런 반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와 북미사일 발사 의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해부대 23진으로 파병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최영함이 유럽연합 주관으로 시행된 대해적 작전 아탈란타에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EU 대해적 작전 참가는 해적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해군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해적 의식선박, 도남으로 고속 접근 중. 총원 전투 배치. 소말리아 북부 보사소 인근 해상에서 해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출현했다는 훈련 경보가 발령되자 갑판에선 해병 경계대와 링스 해상작전을 기가 긴급 출격합니다. 동시에 해군 특수전전단 요원들로 구성된 검문검색대도 신속하게 고속단정에 탑승해 출동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5박 6일간 유럽연합 주관으로 실시된 대해적 작전 아탈란타입니다. 작전에는 청해부대 23진으로 파병된 4,400톤급 최영함과 스페인의 14,000톤급 상륙함인 갈리시아함, 해상 초계기 등의 전력이 집중 투입됐습니다.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EU 대해적 작전 참가는 EU 해군과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선박과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민국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해 12월에 발효된 한-EU 위기관리 활동 참여 기본협정에 따른 것으로 청해부대의 EU 소말리아 대해적 작전 참여는 한-EU 간 최초의 위기관리 협력 사례이자 한-EU 해군 간 최초 연합훈련입니다. You have the opportunity to collaborate, to join a Korean ship with us. It's the best opportunity to do this. 청해부대 23진 최영함은 6진, 14진, 20진에 이어 네 번째 파병 임무를 수행 중이고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에 기여하는 등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2017년 충북지방통합방위협의회의가 지난 3일 충북통합방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박신원 육군 37사단장과 충북경찰청장 등 100여 명의 안보 관계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지난해 실시한 통합방위 훈련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육군 37사단은 지난해 통합방위 태세를 평가하고 올해의 추진 방향으로 통합상황조치 확립을 위한 단계별 대응 절차와 합동상황실 정보 공유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는 군 경과 연계해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실제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 태세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들에게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군에게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우리 군은 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